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작년 말, 올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났다.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릴 일만 남았다. 드디어 숨통 좀 트이겠다. 다들 그렇게 믿으셨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나와서 이제 부동산 바닥 찍었으니 다시 날아오를 준비해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금리 인하라는 희망의 끈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하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세 가지 악재, 바로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라는 이 삼각 파도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조여오고 있는지 그 살벌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생존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선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시그널, 바로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율 1,4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감이 느껴지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율이 1,200원만 넘어도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300원은 기본이고 1,400원을 밥 먹듯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공장 돌리는 원자재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밀가루까지 죄다 수입해다 씁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른다? 이건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비싸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해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자동으로 20%, 30%씩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비싼 돈 주고 원자재 사와서 물건 만드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수입 물가 상승, 즉 고물가의 직격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죽어나갑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럼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물가를 잡아야죠. 물가를 잡는 가장 확실하고도 고전적인 방법이 뭡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것, 바로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지금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금리 인하가 왜 자꾸 미뤄지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환율까지 미쳐 날뛰니 한국은행 총재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안 내린다고 버티는데 우리가 먼저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높은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대한민국 이제 이자도 쥐꼬리만큼 주네? 매력 없다 하고 돈 빼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릴 테니까요. 그러니 한국은행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높은 금리라는 고통스러운 처방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 거시적인 흐름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혹은 사고 싶어 하는 그 아파트 부동산 시장으로 쓰나미가 되어 밀려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본질적으로 빚으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내 돈 100% 주고 집 사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은행 대출 끼고 전세 보증금 끼고 삽니다. 즉 금리가 깡패라는 소리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빚이 축복이었습니다. 이자가 싸니까 빚을 내서 자산을 사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이자를 압도했으니까요. 그게 지난 몇 년간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던 불장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끌에서 집 산 분들 지금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리금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처음엔 1년만 버티면 된다, 내년엔 금리 내려간다 하면서 버티셨겠죠. 그런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이제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단이 4%대, 조금만 신용 안 좋아도 5%, 6%를 훌쩍 넘깁니다. 5억을 빌렸다면 1년에 이자만 2,500만원, 3,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입니다. 정부도 알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돈 빌리는 것 자체를 더 깐깐하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있어도 예전만큼 대출이 안 나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돈줄이 말라버린 거죠. 살 사람이 없으니 거래는 절벽이 되고 거래가 안 되니 급한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서울 외곽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물론 강남 3군의 마용성인에 하는 핵심지들은 신고가를 찍니 많이 합니다.
그들은 현금 부자들이니까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이 바라보는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은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사정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아까 제가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 오른다고 했죠. 아파트는 흙 파서 짓습니까? 시멘트, 철근, 목재 이거 다 수입 원자재 가격에 연동됩니다. 환율이 오르니 자재비가 폭등했습니다. 공사비가 3년 전, 4년 전보다 30%에서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시장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높으니 사람들이 청약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미분양이 쌓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을수록 손해인데 안 지으면 회사가 망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짓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지방 중소건설사들 줄도산 나는 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설사가 망하면 돈 빌려준 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이 휘청거립니다. 이게 바로 PF 위기설의 실체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빚으로 지은 모래성이 고금리와 고비용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의 경제 정책들이 지금 전 세계, 특히 한국 경제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관세를 왕창 때려서라도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 20%씩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집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럼 미국 내 물가가 또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네, 금리를 못 내립니다. 오히려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져오는 나비 효과입니다. 그럼 고금리는 더 오래 갈 것이다. 이 공포가 지금 채권 시장을 덮치고 있고 그 여파로 한국의 시장 금리까지 덩달아 튀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환율이라는 족쇄와 고물가라는 채찍, 그리고 고금리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거 대한민국 역사상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믿음이죠. 집은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공급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건설사들이 다 망하고 집을 안 지으니 2, 3년 뒤에는 새 아파트가 없어서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요. 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2, 3년 뒤에 폭등을 기대하고 지금 이 살인적인 이자를 버틸 체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나중 문제고 당장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 고금리의 터널을 살아서 건널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더 멀리는 1997년 IMF 때. 위기는 항상 설마 하는 순간에 찾아왔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만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경제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서 쓸 돈은 없고 집값은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데 팔리지는 않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이고 부동산 시장이 겪게 될 장기 침체의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영끌에서 집산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노후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둔 5060 세대 여러분, 지금은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만약 금리가 여기서 1%포인트 더 오른다면 버틸 수 있는지, 집값이 지금보다 10%, 20% 더 빠져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이 바닥이다, 무릎에서 살아 라고 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이자를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익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금리 인하만 믿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저금리의 시대와 영원히 작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전 세계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돈이 휴지 조각처럼 흔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자산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탈세계와 전쟁,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이 모든 구조적인 변화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고비용 사회입니다. 돈의 값어치가 비싸지는 시대, 즉 금리가 높은 시대가 뉴노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갭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 이건 변화한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한 공룡이 멸종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뻔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디레버리징, 즉 빚을 줄이는 겁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 10배는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깔고 앉은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든 30억이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없고 매달 은행 이자로 수백만 원씩 나간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일 뿐입니다. 황금성 없는 부동산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한 현금을 쥐고 있어야 이 난세의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십시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450원, 1,500원을 향해 간다면 그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때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필요 없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립서비스로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관리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IMF 직전까지도 우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가보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폭락이다, 폭등이다, 일시적 조정이다, 아니다, 대세 하락이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하나,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돈의 가치인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봄날은 요원합니다. 지금은 공격수가 되어 골을 넣으려고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 수비수가 되어 내 골대를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죠. 투자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파도 속에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버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이자 생존 전략일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숲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수많은 불빛들 아래 누군가는 오르는 대출이자에 한숨 쉬고 있고 누군가는 팔리지 않는 집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집콕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 라는 말이 절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헛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진짜 생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엄혹한 시기에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